실제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회사의 예를, 협상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명의 정규직 노조가 있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회사에 비정규직, 노조에서 빠져있는, 노조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20명, 이렇게 노조 가입된 정규직 10명,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20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. 이 회사에서 임원들과 이제 노조위원장, 이 10명의 정규직의 대표인 사람 한 명이 같이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을 합니다. 작년에 우리 회사에서 한 2억 정도가 좀 여유가 있어서 이 2억을 인센티브를 나눠주거나 내년도 연봉 협상에 반영을 하려고 한다.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? 이런 식으로 실제로 회사들의 협상이 일어나요. 이때 임원들은 당연히 자기가 잘해서 뭐 회사가 수익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대한 많이 자기가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,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말하자면 정규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고 인센티브를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겠죠. 근데 이분들이 조금은 분명히 뭐 노조에 속해 있지 않은 비정규직 직원들도 신경은 쓰긴 쓸 거예요. 그치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처럼 땡겨오게끔 그렇게 투쟁을 하진 않습니다. 실제로도.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, 예를 들어 한 2억 정도가 남아서 이걸 나눠갖자라고 하면, 뭐 임원들이 한 1억 가져가고, 그래서 나눠 먹고, 나머지 1억으로 정규직 직원들이 나눠 갖고, 그리고 나서 조금,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정규직들한테도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정도만큼만 비정규직에게 가게 됩니다. 실제로 그렇습니다. 이때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. 그럼 기업이 좀 덜 남겨먹고, 기업가가, 오너가 좀 덜 남겨먹고, 좀 비정규직들한테 좀 나눠줘.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자,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. 이제 오너가, 내가 한 5천만 원 덜 가져갈게. 2억 5천으로 나눠봐. 했어요. 그럼 이 2억 5천 중에서 5천만 원이 비정규직들한테 가겠습니까?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, 협상을 딱 하러 갔을 때 아까랑 똑같은 협상을 하는데 액수만 2억 5천이 된 거예요. 2억을 나눠갖자 하는 데서 2억 5천으로 늘었어요. 늘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? 또 이 2억 5천 중에서 임원들이 뭐 내가 잘했어 어쩌고 가져가고, 정규직 노조 결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땡겨가고, 그러고도 남은 어떤 부분을 이제 남은 비정규직 직원들한테 가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너야말로 비정규직들한테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나도 욕도 안 먹고 그 직원들 처우 개선도 많이 될 것이고, 오너야말로 격차가 그렇게 큰 걸 원하지 않거든요. 근데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는 사람이 임원들과 노조위원장 정도 되는 사람들 뿐이니, 이 테이블 안에 비정규직의 대표를 할 사람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. 그래서 노조의 힘이 강할수록, 노조가 탄탄할수록 그 회사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는 커지게 됩니다. 이건 실제로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고 있는 구조가 그래요. 그래서 절대로 정규직의 이 견고한 노조, 정규직, 이 다락 같은 조직들의 이 체인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는 절대로 해소가 되지 않고,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정규직 사람들은 비정규직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넘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. 왜냐면 또 나눠 먹어야 되니까. 나눠 먹을 사람이 더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. 정규직 직원들이야말로 정규직이 더 들어오는 것보다는 비정규직들로 좀 이렇게 해서 내 파일을 같은 정규직끼리 나눠 먹지 않게끔 되는 것을 원합니다.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만드는 것은 오너가 아니고 정규직들이에요. 실제로 그렇습니다.